그 다음에 네트워크 품질 쪽에서는 제가 하나만 좀 터치를 할게요. 네. 뭐 IP 효율화가 있고, 네. IPv4를 쓰면서 V6 전환을 할 때, 무엇이 필요한지.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IPv4를 여전히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일단 더 이상 이제 국가 IANA에서 국가에 할당가는 IPv4는 이제 없어요. 이제. 그래서 더 추가 할당 불가능해요. 지금은 이제 KRD기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IP 내에서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가 IPv4를 쓰는 이유가 있죠. 네. 그렇죠. 쓸 수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는 그 이유는 이제 뭔가 IPv4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런 내용이 담겨 있고, 그다음에 흐름 제어에 오류 제어가 있고, 그다음에 품질 보증 모델의 적용이 있어서 이제 네트워크 품질 관련해서 네트워크의 품질을 보증하는 모델을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할 거예요. 이건 제가 설명할 거예요. 네. 그게 바로 QoS예요. QoS. 이건 제가 QoS의 개념과 QoS를 보장하는 몇 가지 모델 두 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네, 모바일 환경의 품질 향상 부분은 제가 오늘 얘기를 안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코어 네트워크를 효율화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네트워크 품질을 높이려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품질 모델도 적용을 해야 되겠지만 코어 네트워크가 올 IP 기반으로 단일화되는 것도 필요하다. 이게 이제 이 장표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고요. 여기서 제가 IP 주소 효율화 부분 잠깐 터치하고 QoS를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IPv4 수를 여전히 쓸 수 있는 이유가 이 장표에 담겨 있어요. 이 장표에. 네. 일단 IPv4는 43억 개밖에 할당 못해요. 그렇죠? 43억 개는 전 세계 인구수보다 적어요, 많아요. 적은 거죠. 전 세계 인구 플러스 디바이스 수를 포함하게 되면 얘는 부족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얘는 이걸 가지고서 올 IP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연구를 했죠. 어떻게 하면 이 IPv4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자,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이런 거예요. 네. 서브네팅, 슈퍼네팅. 원래 IPv4를 만들 때는 클래스 기반으로 만들었어요. 클래스 기반. 그러니까 서브네팅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A, B, C에. 그래서 너 A 클래스 쓸래, B 클래스 쓸래, C 클래스 쓸래. 이게 다예요. C 클래스는 하나 받으면 254개 호스트를 쓰는 거잖아요. 얘는 65 얼마였죠? 65, 535였나? 34였나? 네. 근데 실제 이제 이걸 IP를 받아 쓰는 기업들을 보게 되면 어떤 기업들은 정확하게 250개 정도를 다 쓰는 기업도 있을 거고, 어떤 기업은 100개, 어떤 기업은 30개밖에 필요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런 기업들한테 무분별하게 그냥 클래스를 하나씩 주게 되면 낭비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IPv4를 설계한 다음에 연구를 했죠. 어떻게 하면 이거 클래스를 좀 경계를 무너뜨리고 쓸 수 있을까? 네. 그래서 만들어낸 개념이 서브네팅과 슈퍼네팅이에요. 네. 서브네팅은 아까 우리가 이제 C 클래스가 24비트가 네트워크고 8비트가 호스트였잖아요. 네. 이게 원래 IPv4의 기본적인 클래스 풀 방식의 클래스 체계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야 이거 두 개 더 쓰지 뭐 네트워크로 이 두 개 더 네트워크로 6비트만 호스트 쓰면 되지 않니? 네. 그래서 이쪽으로 더 내려왔죠. 네. 더 네. 서브네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개까지 더 네트워크에 포함시켜. 이게 서브네팅이에요. 그래서 30개가 필요한 기업한테는 그냥 그 정도의 IP만 줄 수 있게끔 만든 거죠. 슈퍼네팅은 이거예요. 자, 한 500개 정도의 IP가 필요해요. 그런 기업은 C 클래스 못 주잖아요. 그럼 B 클래스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남기잖아요. 그럼 방법은 이제 C 클래스 두 개를 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네. C 클래스 두 개를 주게 되면은 일단 얘는 별도로 따로따로 라우팅 탭을 관리를 해야 돼요. 다른 네트워크 덱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걸 마치 하나의 대역인 것처럼 쓸 수 있을까? 그래, 그럼 얘를 거꾸로 올라가자. 올라가서 자, 여기 얘를 호스트로 쓰자 그냥 1비트까지 얘를. 네. 이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하면 이게 네트워크가 되는 거고 이게 호스트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묶어주는 거죠. 이게 슈퍼네팅이에요. 그래서 핵심은 클래스의 경계를 무너뜨리자.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클래스리스예요. 클래스리스 인터 도메인 라우팅. 경계를 무너뜨려서 도메인 간 통신을 할 수 있게 만들자. 네. 그거를 CIDR로 한 거죠. CIDR. 서브네팅과 슈퍼네팅을 합쳐서 CIDR도 불러요. 네. 이렇게 해서 일단 낭비되는 IP를 줄였죠. 그렇죠? 네. 두 번째, DHCP. 네. 다이나믹 호스트 컨피그레이션 프로토콜이죠. 동적 IP 할당하는 거죠. 네. 네. 자, 이것도 IP 수를 절약할 수 있죠. 네. 자, DHCP가 뭔지 대충 아시죠? 네. 자, DHCP를 사용하는 조직이 어디죠? 어디가 DHCP를 주로 사용하죠? ISP. 자, 100만 명의 고객을 갖고 있어요. 100만 명의 가입자를 갖고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얘는 100만 개 공인 IP 필요한 거죠. 근데 100만 개 공인 IP는 안 쓴다 이거지. 보니까 동시에 IP를 쓰는 사람은 10만 명밖에 안 되네. 나는 그러면 10만 개의 공인 IP만 갖고 있을래. 그래서 사용자가 붙을 때마다 동적으로 IP를 할당을 줄게. 이게 DHCP죠. 네. 이렇게 해서 필요한 사용자보다 적은 IP를 가지고서 서비스를 이제 할 수 있게 된 거죠. DHCP. 마지막 세 번째, NAT, Network Address Translation.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제가 그 사설 IP 얘기했잖아요. 기업 내에서 우리 사용자 단말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사용자 단말들. 이 사용자들한테 공인 IP를 할당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네한테는 사설 IP를 할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는 게이트웨이에서 NAT를 이용해서 공인 IP로 바꿔주는 거죠. 공인 IP 한 개만 있으면 우리 회사에 있는 전체 1000명이 인터넷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면 여러 명이 동시에 써도 IP 하라는 말입니까? 그럼 얘가 누가 이걸 쓰는지 어떻게 알죠? 네. 그러니까 철수도 공인 IP가 1번이고 영희도 1번이면 사실은 이게 갖다 들어갔을 때 철수 영희한테 나눠서 줘야 되는데 못 하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건 이제 포트. 네, 포트. 그러니까 IP는 한 개인데 포트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네. 포트 매핑 방식으로. 그래서 영희는 1번 포트, 순위는 2번 포트로 저 IP를 나가는 거죠. 네. 그럼 전송계층 레벨에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처리가 가능하죠. 네. 이게 나트예요. 네. 자, 제가 이 정도까지 설명하고 나머지 뒷부분에 있는 내용들은 좀 상세한 부분들은 설명을 따로 안 드릴게요. 자, 쭉 갈게요, 한번. 자, IPv6만 잡아서 하면 될거예요. IPv6. 네. 자, IPv6는 가장 큰 특징은 128비트의 주소 체계를 갖는다. IPv4 대비 4배. 4배, 4배 맞나요? 4배. 4배의 길이를 갖는 주소 체계인 거예요. 엄청나게 크죠. 네. 그 다음에 헤더 구조를 단순화시켰어요. IPv4 대비 헤더 구조를 단순화시켜가지고 IP 패킷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했고요. 그 다음에 QoS, 서비스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그 헤더를 더 많이 추가시켰어요. 네. 그리고 보안 기능을 더 향상시켰어요. 그 다음에 이동성을 더 향상시켰어요. 이게 IP 버전 6의 특징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오른쪽 밑에 있는 걸 다시 보게 되면 뭐 프로토콜 성능을 향상시켰다. 헤더 길이가 당연히 IPv4의 20바이트보다 커질 수밖에 없죠. 주소 길이가 커졌으니까. 그렇죠? 네. 대신에 헤더 길이를 고정 헤더로 바꿨어요. 가변 헤더가 아니라. 네. 가변 헤더랑 고정 헤더는 큰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네.
고정 헤더인 경우는 장비가 헤더 길이를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전송 방식을 브로드캐스트를 없애고 유니, 멀티, 애니캐스트 세 가지 주소 규칙만 지원하게 만든 거죠. 자, 대신에 이제 아까 헤더 길이를 고정한 대신에 확장 헤더를 추가시킬 수 있게 만들어놨어. 유연성 있게. 헤더를 더 확장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이제 특징이죠.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게 되면 이게 비교를 했죠. 왼쪽 좌상단이 IPv4고요. 오른쪽이 이제 IPv6예요. 자, 그럼 X된 건 뭐죠? X는 더 이상 IPv6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QoS 기능이 추가됐다고 그랬죠. 이게 진하게 된 이 주황색, 그게 추가된 거예요. 트래픽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IPv4에 있던 타입 오브 서비스랑 같은 기능을 하는 거고요. 똑같은 비트를 차지하고 있죠. 8비트. 플러스 플로우 레이블이라고 하는 20비트의 추가적인 비트를 또 할당했어요. 필드를. 그래서 더 정교하게 QoS를 세분화해서 제어할 수 있게끔 한 거죠. 네. 네. 그리고 소스 어드레스와 목적지 어드레스를 갖고 있죠. 되게 심플하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게 이제 헤더 구조고요. 그다음에 네. 네. 표는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네. 그리고 이제 맨 밑에다가 기본 헤더 뒤에다가 확장 헤더를 붙일 수 있게 만들어 놨고, 그다음에 뭐 확장 헤더 기능들은 뭐 보안도 있고 QoS 확장 헤더 기능들은 보안도 있고 모빌리티도 있고 PNP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넘어갈게요. 확장 헤더를 어떻게 하냐? 기본 헤더에다가 넥스트 헤더가 무엇인지 넥스트 헤더 위치를 내가 알려주는 거에 대해서 넥스트 헤더 확장할 수 있게 만들어놓은 거죠. 그래서 넥스트 헤더 부분에 다음으로 오는 헤더 번호가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두 개를 비교하게 되면 주소 길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면서 개수가 무한하다. 이게 얼마인지 제가 계산 안 해봤어요. 이게 맞겠죠? 아까 제가 보안이 강화됐다고 한 건 뭐예요? IPsek이라고 하는 그 보안 프로토콜을 이제 IPv6는 옵션이에요, 옵션. 얘는 이제 디폴트로 탑재한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이제 IPv6에서는 주소 할당을 매뉴얼 할당이 아니라 자동으로 할당할 수 있게끔 오토 컨피규레이션 할 수 있는 기능들을 IPv6에서 추가를 했어요. 이게 뭐냐? 이거죠. 스테이터리스. 어떻게 하냐면, 자, 우리 회사에 있는 라우터한테 이걸 받아요. 프레픽스. 받아요. 라우터한테 프레픽스 값을 받아와요. 그 다음에 내 장비의 맥 어드레스로부터 만들어진 인터페이스 아이디를 갖고 와서 이걸 조합한 게 IPv6 주소인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이제 오토 컨피그레이션 기능을 IPv6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수동 설정도 지원을 하긴 해요. 그다음에 DHCP와 동일하게 스테이트 풀 방식으로 지원도 하고요. 내가 풀을 갖고 있다가 풀에서 할당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되게 이거 외울 수 있어요? 못 외우겠죠, 이제. 그리고 워낙 128비트로 커지니까 아마 기존에 우리가 IP 주소를 막 저장하고 있잖아요. 트래킹 하려고. 그럼 데이터베이스 공간도 커져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의 사이즈를 좀 줄여야 되니까 이제 고민한 게 주소를 표기할 때 0이 연속적으로 있으면 생략할 수 있는 그런 규칙들까지 적용을 시킨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혼합포기법으로 어쨌든 IPv6가 한 방에 못 가잖아요, 그렇죠? 한 방에 못 가니까 과도기 상태에서는 IPv4와 V6가 이렇게 공존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혼합 표기법으로 맨 뒤에 32비트에다가 IPv4를 표기해서 예, 통신할 수 있는 그런 표기법도 예, 지원을 하는 거죠. IPv6에서. 그리고 네, 할게요. 자, 나머지는 이제 뭐 IPv4랑 V6가 같이 공존할 때 어떻게 통신을 할 것인가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핵심은 이거죠. IPv4랑 V6가 통신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 있는 장비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 있는 장비들은 기본적으로 IPv6랑 V4를 다 알고 있어야 되죠. 네. IP 스택이 V6와 V4를 다 지원해 줘야 돼요. 그게 듀얼 스택이에요, 듀얼 스택. 그러니까 듀얼 스택을 갖는 장비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 관점에서는 자, 듀얼 스택으로 이제 받았죠. 그럼 IPv4가 주는 거를 IPv6로 전환을 시켜줘야 되니까 게이트웨이가 주소를 변환시켜줘야겠죠. 트랜슬레이션.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게이트웨이는 상이한 IP를 트랜슬레이션 시켜주는 기능이 필요하다는 거하고 마지막으로 자 IPv6랑 통신을 하는데 사이에 IPv4가 있어. 그럼 얘를 건너뛰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터널링. 네. 터널링 하는 기술도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이 듀얼 스택, 그다음에 트랜슬레이션, 터널링은 IPv4랑 IPv6가 공존할 때 어떻게 상이한 망간 통신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까를 지원하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세 가지 기술. 자, 이렇게 참고해서 넘어가시고요. 읽어보시고요. 모바일 IP는 제가 설명 안 드릴게요. 제가 또 가서 QoS를 좀 설명을 할게요. QoS. QoS까지만 설명을 하고 이제 맞춰야 될 것 같네요. QoS.